소장을 받았는데 본인과 어떤 유부남이 아니면 유부녀와 모텔에 들어간 CCTV가 증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모텔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결국은 뭐 성행위,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상담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나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상간자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개념을 보면 민법 제840조 1호에 보면 이혼 사유로 부정한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상간자라는 것은 이 1호에 있는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자를 일컬어서 보통 상간자라고 하고, 이렇게 상간 행위를 하면 이제 그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민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 변호사님들이 올려놓은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원고 입장에서는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피고 입장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피고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장을 받았어요. 피고 입장에서 상간자 소장을 받았을 때 자기 이제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상간자인지 아닌지,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부정한 행위에 가담했는지 아닌지는 아실 거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원고가 보내온 소장에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하시면 소송에 들어가서는 자백하셔라. 자백하시는 것이 그나마 위자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분들이 누가 봐도 상간행위, 부정행위에 가담을 했는데 계속 부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게 부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좀 안타까운데,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본인과 어떤 유부남이 아니면 유부녀와 모텔에 들어간 CCTV가 증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모텔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결국은 뭐 성행위,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상담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나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모텔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입니다. 우리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부정행위 개념에는 반드시 성적인 행위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뭐 정신적, 육체적 그런 행위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소장을 받았어요. 근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에 어떤 유부남 유부녀와 함께 뭐 나눈 메시지가 있죠. 뭐 사랑해라는 것도 있고 하트도 뭐 계속 날리고 뭐 이런 게 잔뜩 있었는데 부인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부인하시냐? 나는 뭐 특별히 이 사람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보낸다라고 주장을 했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또한 이제 좀 특이한 사례를 보면 이분은 친구의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뽀뽀한 사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부인을 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다. 남자가 하도 뽀뽀하자고 해서 한번 했을 뿐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판단은 어떨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면 민사소송은 거짓말의 향연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짓말 민사소송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패소받는 거 외에 특별한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을 뭐 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반 민사소송에서 3천만 원을 돈을 빌려줘서 못 받았다고 대여금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피고가 거짓말을 합니다. 계약서는 썼는데 돈은 받지 못했다. 또는 원고가 나중에 너 돈 안 줘도 되라고 면제해줬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판사가 판단할 때 피고 너 거짓말했어. 3천만 원 주지 말고 5천만 원 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그냥 3천만 원만 지급해라고 하고, 뭐 이거 뭐 증인도 아니고 해서 뭐 위중죄로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피고로서는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은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과거에는 상간자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처럼 피고가 무슨 거짓말을 해도 위자료 액수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너무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요즘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시하고 계시냐면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서 명백히 원고가 증거가 있고 확실히 부정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면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다. 이것을 손해배상금 금액을 판단하는 요소로 넣어서 금액을 올립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나올 게 2,000만 원, 2,500만 원 또는 3,000만 원까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정행위를 한 게 사실이고 상대방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 무작정 부인하지 마시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면 위자료 액수도 조금은 감경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